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시자입니다. 12월 9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예. 어제는 그 신규 코로나 90명, 누적 코로나 9,354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호주에서 어제 36명의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이 돼서,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WHO에서는 지금 뭐 발표를 한다는 거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이제 헛소리만 돌고 있고, 좀 전파력은 빠르나 세지 않다. 그래서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 오미크론이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일단은 WHO의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더 세다 뭐 이제 얘기가 돌고 있는데 누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 그래 WHO가 있는 건데 정리를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일단 좀 기다려서 요번 주 내로는 뭐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 오미크론이 정말 강하다고 되면은 이거 정말 걱정이 지금 대공황빌인데 지금 이게. 예. 아무튼 건 제 걱정인 거고 좀 기다려 보시면 제 얘기도 또 헛소리 중에 하나니까 왜냐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희 단톡방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오클랜드 집값이 27.9%가 올랐다. 이러면 뭐 이거 암호화폐 수준을 넘어간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땐 집값이 뉴질랜드 집값이 지금 일부 지역이겠지만 오클랜드 같이 이 정도 27.9%면 이건 투기예요, 투기.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혀서 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기를 하신다 보면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근데 또 그래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이야 모든 거 일을 할 때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일을 또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자기의 그 체면을 걸어서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좀 커버해야 되겠지만 좀 쓸 것 같은데 27.9%면 예. 근데 진짜 그래요. 지금 제가 지인이 지금 얼마 집을 팔았는데 51만 불짜리 GV 그 고시 가격이 73만 5천 불 팔고도 그 다음날 2만 불, 3만 불 더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볼 땐 현재는 좀 약간 투기 같다는 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 얘기고 사담이고 이제 결과는 좀 지나면 나오겠죠. 어떻게 되지?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뭐 계속 유지가 될지 떨어질지는 하지만 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튼 또 우리 또 숙제해야죠. 자 한국 뉴스 제가 요즘 잘 보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신데 김경민 교수라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하셨나 봐요. 근데 내가 보는데 너무 제가 입한 말이 이제 좀 생긴 것도 되게 샤프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게 너무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좀 요점을 콕콕 집어내니까 저와 좀 맞다고 해야 되나? 제 생각과 그래서 제가 좀 잘 보는데 이분 또 얘기가 있어서 이때 되면 서울 집값 20% 폭락, 하버드 학사 무서운 경고.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높일 경우 서울 집값은 최대 20% 하락해 2020년대 초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분 얘기는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서울 집값이 최대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빨리 속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라는 게 이제 내년이니까 이제 한 달 후니까 이제 뭐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도 지금 속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지금 높고 지금 파월이 지금 얘기했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부동산에 이제 영향이 올 것 같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뭔 일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시고요. 근데 솔직히 막 얘기는 준비 잘 하지만 이게 애매하긴 해.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체크하시고 자신 각자에 맞는 그런 일을 좀 잘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좀 연결된 뉴스인데 뭐 3억 낮춰도 안 팔려요. GTX 타고 올랐던 집값 돌변.
집값 고공행진 멈추고 거래 끊겨 호가 낮아지고 있지만 매수 실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의 집값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수도권에서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식히면서 GTX 정차역인 예정지인 군포, 의왕, 동두천 등지의 거래가 끊기고 호가는 하락하는 추세다. 급하게 오른 집값에 대출 규제까지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GTX 쓰는 지역에, 왜냐면 이제 있으면 이제 시내까지 출퇴근이 되니까 이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다 바람이에요. 예. 이제 그냥 전세 살고 살아도 되는데 괜히 뭐랄까 집값이 오르고 이때 못 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보면은 집에서 2, 3천, 크게는 몇 억까지 손해보는 거는 정말 쉬운데, 우리 억을 벌려고 해봐, 그 돈을. 힘듭니다, 지금. 근데 집 살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공부한다는 게, 저도 지금 계속 보지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양적 자금 이게 풀지 않았나? 이것도 있으니까 이제 모르니까, 낮아진다는데 언제 낮아져요? 근데, 모르지,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낮아져, 예. 좀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제는 올해까지 지금, 그니까, 안 준다면서 계속 줬어, 지금까지. 근데 진짜 올해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이자율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예.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뉴질랜드 크라이처치 방구석에서 그냥 유튜브 하나 만드는 사람인데, 너무 진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뉴질랜드 뉴스. 미니 MIQ. 휴가 중에 코비드 양성 반응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의 미니 MIQ 위치는 지방의 각 보건당국 여름 동안 방문객 홍수에 대비함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밀. 그냥 그럼 각 지역 DHB로 연락을 하면 되겠죠. 예. 병원에 연락하면 알아서 하겠죠. 예. 지역 보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숙박업체는 잠재적인 코비드-19 사례를 격리하기 위해 객실 또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MIQ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들이 집에서 격리할 수 없을 경우 대비하여 이미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이피어의 해당 지역의 사례 격리할 위치에 대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케네디 스파크 리조트 공원에 여름 동안 코비드-19 걸린 사람들을 위해 유료 손님과 격리된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게 네이피어의 캐리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인데, 솔직히 네이피어는 그냥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케네디 스파크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니까, 정말 제가 한 몇 번 갔습니다. 여기를 가서 놀고 했는데, 하여튼 괜찮은데 여기 10개 가지고 되려나? 10개 가지고 될지 저는 모르겠네.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또 갈라놓고 하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딘지 대충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저 끝에 약간 이게 격리될 수 있을 만한 게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같은데, 아무튼 아니까 좀 얘기했어. 좀 왜 그래? 좀 들어주고 그래. 좀 이런 것 좀 아는 척하면 좀 케네디 스파크 많이 갔었다고 좀. 자, 다음 뉴스. 크리스 파포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이민성 장관, 크리스 파포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모든 방문제를 취소했다고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이거 정말 할 말 많어. 이거 제대로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변호사를 따르면 크리스 파포이 이민 장관은 가족과 아동의 권리보다 행정의 용이함을 선택했습니다. 2명의 뉴질랜드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 비자 신청에 대한 입장 이유로 정부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경이 분리된 이민자와 그들의 파트너 및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크라우드 소싱 펀드가 오늘 목표액 5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중국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 교수의 윗브룩과 약혼자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레빈 사업가 데이비드 힉스가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힉스는 작년 약혼자와 재결혼할 예정이었으나 방문 비자 취소되면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는 건강 상태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민성에서 이거는 정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너무 뭐랄까 그냥 안 돼, 안 돼. 뭐 없어. 뭐 안 하면 있냐 그냥 안 돼야. 뭐 자, 이 말하려고 들면 한국 분들도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이게 격리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보험 들고 오고 뭐 문제되는 건 네가 돈 다 내라가면 되는데 너무 막았어. 근데 뭐 크리스 파포이가 한 게 아니겠지. 누가 했을까? 뻔한 거 아니야? 예, 위에서 막았으니까 그러겠지만 얘야 뭐 딸랑이겠지 뭐 위에. 근데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너무 막았다. 너무 막았다.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잘 됐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고 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어차피 뭐 법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네. 예. 위에 쪽을 눈치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가 작년 올해 보면서요. 이민성 애들은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지네 편이죠. 그리고 이민성은 뉴질랜드에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따지면 안 돼. 따지면 안 돼요.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또 이민성이 또 그런 힘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해줘야 될 건 있다는 거지, 얘기는. 이런 건 해줘야지. 아무튼 좀 이건 정말 좀 잘 소송 걸은 것 같아요. 이게 소송 걸면서 하면서 좀 얘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금리 인상과 다음 뉴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뉴질랜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뭐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뉴질랜드 비즈니스와 기업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장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컨설팅 업체 PwC가 말했습니다. PwC 보고서는 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야 하며 이는 위험 평가 사업 계획 심지어 장기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역량 중에 노동력 생산 및 기타 비용 증가로 인한 마진 감소, 리즈 계약 또는 고정 가격 계약과 비용 상승을 감안할 때 기존 계약의 적합성, 은행 계약의 모든 금융 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 프로젝트 비용 증가, 금융 위험 관리 및 저금리 환경에 대한 해칭 전략이 위험으로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경영이라든가 이런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일반인들도 다 알아. 다 아는데 뭐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만 솔직히 와가지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24살부터 저도 이제 혼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리가 딱 쓰는데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 진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 경기 좋을 때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좀 솔직히 사업이라는 건 좀 되게 좀 비즈니스맨이 되려면 굉장히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장사야 뭐 그렇게 놓고 좀 털어먹고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크게 한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CEO를 영입한다거나 이런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금리 인상되고 뭐 인플레이션 되면 당연히 이제 경비 해야지 뭐 이제 그 이제 회계사들이 보통 많이 도와주니까 한 번도 하지만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포멀하게 알려줍니다. 예, 그냥 왜냐면 괜히 그 자기가 나서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이제 진도 빼주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나중 가서 블레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회계사님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일만 그리고 그게 나아요. 회계사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그것도 머리 아파. 예, 그래서 딱 얘기하고 결정은 본인이 하게끔 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해외 외부에서 이제 CEO를 영입하거나 그러니까 솔직히 저한테도 연락은 크라이처치 쪽에서 많이 와요.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목이 어떠냐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건 보고 다니니까. 예. 근데 연락이 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주죠. 밥 한번 같이 먹고 얘기를 해주게 하는데 근데 뭐 일단은 아주 목이 좋아도 자기가 뭐 아이템이 좋아야지 모든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하여튼 일단 일반적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냐면 경비가 많이 빠지니까 임대비가 상승되니까 수입이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게 프리미엄 기사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뽑아놔서 일단 읽어드렸는데, 한번 딱 읽었는데, 굉장히 뭐, 상식적인 얘기를 잘 썼더라고. 상식적인 얘기를 상식처럼 잘 썼는데, 하여튼 뭐, 읽어보면 좋겠죠, 뭐. 예. 하여튼 뭐, 어디서든지 유젠돼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뭐, 저도 한번 그냥 연락 주세요. 저랑도 같이 이제, 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 비즈니스에 대한 제가 경험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격인 것 같아. 지금도 쓱 하면 그냥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 쫙 전화 한 번씩 해가지고 장사 어떠냐 뭐 다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성격인가 봐. 아무튼 뭐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또 같이 상담이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제가 뭐 갔네. 그냥 전화 통화하자는 거지 뭐. 예. 자,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코비드-19 델타 발생, GP 백신 면제로 진단서 발급 촉발, 보건당국 조사. 일단 읽어드릴게요. 보건부가 화이자 백신 접종 면제 대상으로 등록의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나눴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한 기자가 잠복의 캔터버리 GP 진료소를 방문하여 스스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야포이에서 체중 감량 클리닉을 운영하는 조니 그라우드 박사는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서 왔습니다. 뉴스허브가 잠입 작전 중 촬영한 녹음에 따르면 그라우드는 면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백신 진단서 면제를 발급했습니다. 이 여자가 약간 좀 안티 백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맞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그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짜 안 맞아도 면제 접종 대상이라는 그걸 나눠준 거지. 뭐 창조 경제. 예, 창조 경제네, 창조 경제.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뉴젠드도 보면은 불법적인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어떻게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불법적인 게 없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그게 이제 불법이냐 뭐냐인데 불법은 불법이지 뭐. 예. 뭐 그리고 또 나름 또 소소한 불법을 많이 저지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사람은 뭐 안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또 똑같지 뭐. 유젠 사람은 착해, 은 사람은 안 좋아.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논리는 없고. 사람은 다 또, 제가 이민 살아보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조금 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덜 하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그런 룰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안 따라가려는 그런 문제지. 제가 볼 땐 뭐, 예. 자, 마지막 뉴스. 뉴젠드가 호주 세금 인센티브 국경 개방과 일치하지 않아 해외로 일자리를 보낸 뉴젠드 최대 게임 스튜디오. 우리의 비디오 게임 산업은 폐쇄된 2021년 회계연도 동안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1000명 미만의 키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엔젯 개발자 협회의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입은 작년은 2억 7,100만 달러에서 2억 7,6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NZGDA는 올해 초 태지먼 전역의 비디오 게임 산업에 도입된 세금 인센티브를 우리 정부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회원들은 2022년에 330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이 호주의 미끼를 채용할 수 있는지 현재 보충 유지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못합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호주가 이제 세금 감면이 되게 센가 봐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 1달러를 썼을 경우에 4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 회사 같은 경우 30% 세금 감면이 있으며, 그리고 빅토리아 게임 회사는 추가로 10%를 또 세금을 감면받고. 그러니 뭐 이거는 뉴젠드들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뉴젠드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나라도 가겠다. 예. 뉴젠드가 국경 개방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 전번에 건설회사도 얘기했잖아요.
그 큰 프로젝트인데 MIQ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일을 지금 홀드하고 취소했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모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따라가지도 않고 뭔가 이게 제가 이제 베트남 오래 있다 보니까 베트남 법이 약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안 약하냐? 걔들은 뭔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머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법 카피에다 붙여놔. 법이 더 세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도 모르지만 걸리면 조지는 거야. 거기다 딱 법에 올려놓고. 법이 더 세요.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이. 왜냐면 자기네가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카피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있긴 있어야 되니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건 자기네도 언젠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붙여놓고 나중 가서 하는데 거기에 잘못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능력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갖다 붙여놓고 이런 거는 일단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무조건 카피해서. 뭐 이게 범죄는 아니잖아. 세금 좀 덜 걷는 건데 보고 그쪽에서 이제 좀 너무 마이너스가 난다 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이거 이렇게 다 나가면 이게 좀 이거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다 나가면 정말 답 없습니다. 예. 아이고 뭐 하여튼 뭐 오늘 또 얘들 뭐 이렇게 근데 또 제 얘기가 너무 많았네. 하여튼 유엔드 민실장 하여튼 항상 양질의 뉴스를 알려드릴 걸 약속드리며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손빠르게 또 올려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